자치법규라고 하면은 네.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아,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법률로는 주민이 자기 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면은 자치단체장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된다면은 주민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서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청할 때면 서명으로 이렇게 서명부를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잘못되기도 하고 수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서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세대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례를 신청을 하려면은 일정 수의 주민이 서명을 해야 돼요. 그 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 직접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번 법에는 행정적으로 아니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잠깐만요. 지원한다는 게 뭘 지원한다는 거죠? 예를 그분의 들면 행정 컨설팅을 해준다는 건가요? 행정 컨설팅도 되고요. 조례라는 게 법률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취지의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 취지를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아니면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그 형태를 조례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역할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참여를 좀 안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별로 그렇게 안 들어준다던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지방자치에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정 활동이 의회 활동 등거라든지 지방행정재정 조직에 관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걸 볼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저런 조례가 없을까 볼 수도 있고요.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참여하는 방법은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보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데 그냥 다 공개가 돼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방 행정과 의정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네, 어디다 공개하나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고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아니면 뭐 지방자치 내살림 알리기 거기에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자기 지역의 정보와 똑같은 항목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의 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지금 참여를 좀 관심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럴 들거든요.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민 투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돈이 있는데 재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21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대부분이 마을에 중요한 회관을 짓는다든지 양로원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다 쓰자는 사람들이 14명이고요. 네. 에이 그러지 말고 똑같이 나눠서 우리 개인별로 가집시다라는 게 7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민 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마을을 위한 공동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투표를 열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될 줄 알고 5명이 참여를 했고요. 나눠 갖자는 사람이 6명이 참여하면은 6대 7로 그 투표는 개별적으로 나눠 쓰는 게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데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은 전반적인 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주의고 다수결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으려면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투표해서 우리 돈 나눠 갖자 그럼 진짜 나눠 갖는 겁니까? 투표제도라는 게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의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분분할 때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제도가 사실은 요건도 까다롭고 대상도 적은데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시켜주고요. 주민투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겁니다.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 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예. 중요해졌네요, 이제. 그렇죠. 정말. 아. 예전에는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개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적어도 투표가 발생될 때 3분의 1. 네. 그죠? 10명이면 적어도 4명 정도가 투표를 해야지만 주민의 뜻이 뭔지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개표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이 안 되면은 투표를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 반대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개표 요건을 없애고 이제 확정 요건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오픈을 합니다. 네. 오픈을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명이 전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4분의 1, 100명이라면 25명 이상이 그 중요한 결정에 찬성을 해야지만 그 투표가 성립되는 확정 요건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